20년 정도, 중도면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요즘은 이제 아귀 같은 거, 통치, 민어 뭐 그런 종류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많이 들어올 때는 한 5,000개, 6,000개 정도 상자 숫자로 들어오는데 오늘은 두 판장을 합치면 한 2,000개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물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물건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우리 제주도는 청정 바다라서 아직까지는 제주도 고기, 물고기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유통으로는 이제 이 물건을 우리가 경매를 해가지고 육지로 거의 한 80%가 소비가 되죠. 제주도 내에서는 10% 정도도 안 돼요. 예. 해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닷물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에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움직이는 해수의 움직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의 수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 같은 경우 열대역은 열을 많이 공급을 받는 지역이고 극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적도 지방에 많이 쌓인 열을 극지방으로, 차가운 고위도 지방으로 열을 수송하고, 그리고 고위도의 차가운 물을 적도 남쪽으로 수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냉난방 장치의 역할을 해류가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불려있는 우리나라 바다의 보호구를 개척하고 어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에 관한 일체의 조사 시험을 하고 있는 해무청 중앙수산시험장이 부산시 영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에서는 관측선으로 풍파와 더불어 한국 해양을 관측 조사해서 해상 천우와 해저를 형성하는 지질을 채취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해류의 방향 및 속도를 측정하며 해수를 채수해서 수온과 어적의 유일한 모이인 부유미생물을 채취해서 어적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각 어업조합에 통보를 해주는 해양기상대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8일) 탐험 둘째 날이 밝았다. 대원들은 바다에 편지를 띄우기로 했다. 바로 바다의 큰 강이라 할 수 있는 해류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해류병 띄우기. 예, 이 해류병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병은 한국 서울 KBS 제1TV 과학탐험대에서 한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독도 탐험 중 보낸 것입니다. 이 병을 발견하시면 다음에 내용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잘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디 간다고 그랬죠? 저게 아마 일본 북쪽에서 동해하고 태평양이 연결되어 있는 소야하고 스가루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되거나 일본 연안에 당도하거나, 그러니까 소련 쪽에 아마 도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태평양을 빠져나간다면 재수가 정말 좋다면 쿠르시오에 흘려가지고 저 캘리포니아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방에서 열대해역에서 올라오는 그로시오라는 서한 경계류의 영향을 주로 받고요. 그 그로시오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분지를 하면서 들어오는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이제 대만 알류수라고 합니다. 일명 토끼섬이라 불리는 이 섬이 온통 순백색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문주란 꽃이 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인 토끼섬. 언덕 하나에 불과한 작은 섬이 마치 문주란 화분처럼 아담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19호로 지정된 토끼섬은 요즘 그윽한 문주란 향기가 가득합니다. 선현장들이 많이 그 자생을 해서 제주의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그 함께 보실까요?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을에 사세요? 네,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선인장이 돌담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이 선인장은 인공적으로 심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래전부터 길러져 오던 것인가요? 이 선인장은 인공적으로 심은 게 아니고 여기 자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여기 자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선인장이 키는 작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나 또 나이 많으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 1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알려져 있는 해류는 대만알수, 그리고 대만알수에서 분지된 황해난류수, 그리고 대만알수의 일부가 대한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이제 동한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동시에 이제 동해안 연안을 따라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여기서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교역을 하러 다녔죠. 그래서 비교적 교역이 활발했는데 모두 해류를 잘 이용하고 바람을 잘 이용하는 법들을 알았었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태우라는 작은 뗏목을 타고 일본과 교류를 나누었던 발자취를 찾기 위한 고대 한일 해로 탐험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뗏목을 가리키는 제주 사투리인 이 태우는 제주와 한반도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만 그 백길에 대한 역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실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제주 태우 보존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대 한일 해로 탐험은 오늘 태우를 타고 제주 성산포항을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 사세보나 가라스, 후쿠오카 등 한 곳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제주 태우 탐험대는 해리와 바람을 이용해서 3명씩 교대로 태우를 저어갑니다. 이 탐험은 1000년 이상 의문시되어 한일 문화교류 의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대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상 교류를 입증하기 위해서 떠났던 뗏목 탐사선이 오늘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야심적인 탐사항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탐사 뗏목 동화 지중해 오는 오직 바람과 해류에만 의존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고대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로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주산시에서 흑산도 그리고 고군산 군도를 거쳐 인천항까지 뗏목으로 헤쳐온 바닷길은 모두 1240km. 동력선이 없던 고대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간접적이나마 증명해 보였습니다. 쿠로시아 해류가 흐르는 지역 사람들끼리는 문화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잡아서 먹는 수산물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질적인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밤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만약에 막힌다면 그러면 이제 지구 열 균형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심층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많이 변했지. 부영해가지고 밑에 뭐 사람이 죽었는지 뭐가 있는지 그 구분을 할 수 없게 지금 바다가 많이 흐려졌어요. 바다가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다량의 굉장히 모자반 역시 중국 연안에서 또 다량 발원해서 계절풍과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연안역의 부용양화가 주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